한자얘기 낱말이야기 27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쇄골 아시죠? 쇄골. 요 뼈를 얘기하죠. 쇄골과 쇄국. 나라를 이렇게 딱 결세시키고 막는 것을 쇄국이라고 하죠. 쇄골과 쇄국. 뭐 둘이 관련은 없습니다. 이 쇄자에 관련이 있습니다. 쇄자에 관련이 있어서 제가 쇄국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는 쇠사슬을 얘기합니다. 쇠사슬, 체인이죠. 네, 체인, 쇠사슬이다. 그러면 주로 쇠덩어리로 만듭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서 쇠금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개소리 쇠인데 막 이 단독으로는 잘 안 씁니다. 이것은 결국은 짜글소와 조개패입니다. 자, 우리가 조개가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 조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조금 구멍이 뚫어진 모양도 있겠죠. 그럼 이것을 걸치면 합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조개, 쇠사슬 모양의 어떤 조개가 되겠죠. 막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조개들이 묶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쇠로 만든 것이다. 그것이 쇠사슬 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쇠금이죠. 쇠금과 이 쇠 합쳐서 짜글소 조개패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뼈골은 이제 부수자입니다. 자, 이것은 뼈가 이렇게 잘라진 모양인데 여기에 고기가 좀 붙어 있다. 육달을. 네. 고기가 조금 붙어 있겠죠. 힘줄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뼈를 나타낸다. 그런데 나라국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이 글자 자체로도 원래 나라국이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다라고 이렇게 땅을 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나라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창과가 있습니다. 창은 무기지요. 창과자죠. 그리고 이거 어떤 땅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땅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라를 뜻했는데 창으로 내가 딱 지키는 곳을 나라로 했는데 이것이 혹시한 그런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를 뜻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다시 표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나라국이 됐죠. 네. 중국 그 간체자에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나라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쇄골이라는 것은 쇠사슬처럼 생긴 뼈 또는 쇄국은 나라를 쇠사슬로 뚫어 묶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 이 쇠죠. 이것은 이제 쇠사슬이다. 쇠사슬은 또 잠그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물쇠다, 또 잠그다 그런 뜻이 있겠죠. 네. 여기서 조개 이미지가 나옵니까? 막 이것이 조그만 조개들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자, 쇄골은 우리말로 빗장뼈라고 하는 빗장. 빗장은 무엇이죠? 문에 빗장을 걸다 하는 것은 문을 딱 닫는다는 것이죠. 문을 닫는 그런 것을 빗장이라고 합니다. 네. 가슴의 앞면 위쪽에 있는 뼈 여기 쇄골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없는 뭐 런닝 같은 그런 것이 뭐 쇄골이 이렇게 다 드러나죠. S자 모양으로 좌우에 한 상씩 있다. 이런 모양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도 막 클레비클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의 원래 뜻은 작은 열쇠라는 뜻이랍니다. 이 뼈를 보고 옛날 사람들이 왜 작은 열쇠라고 했을까? 우리말로도 빗장뼈라고 하죠. 빗장뼈. 열쇠나 빗장이나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 뼈의 역할이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이럴 때 어떤 뭐 빗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문을 이렇게 열고 닫게 해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막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빗장뼈, 한자어로는 쇄골, 네, 영어로는 이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쇄골. 자, 쇄국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외국과의 통상과 교역을 안 한다. 딱 묶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들이 지금 나라를 막 쇄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고 가고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쇄국이라면 우리가 가장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은 게 대원군의 쇄국정책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저는 예전에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할 때 쇄국정책이라는 말이 그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쭉 찾아서 이 쇄국이란 말을 입력을 한자로 하니까 딱 2개가 나와요. 고종에 나옵니다. 고종실록 34권은 1896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거의 마지막 때죠. 결국 이것은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막 침략하려고 달려들 때 그때입니다. 일본과 이렇게 통상이 많이 오가면서 그때 생기고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순종실록이 한 번 나오고 이 쇄국이란 말이 2번 납니다. 대원군은
이 이전에 이미 실각을 했어요. 물론 그러면 이 말이 언제 생겼냐에 따라서 조선 왕조실록에는 1896년에 처음 나오지만 물론 그 전에 쇠국 이란 말은 했겠죠. 실록에만 실리지 않았을 뿐이지. 실록에 실린다는 것은 왕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든지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비로소 실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전에서 얘기하지 않고 밖에서 얘기한다든지 사사롭게 얘기할 때는 쇠국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말 자체가 1801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1801년에 독일의 엥겔베르트 캠프라는 사람이 쓴 일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 쓰면 이름이 지축중흥이라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때 쇠국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번역해서 출판을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필사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이제 점점 떠도는 것이에요. 쇠국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처음으로 떠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쇠국이라는 것이 없었느냐? 말은 쇠국이 없어도 실제적으로 쇠국이 없었느냐? 있었죠.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그렇게 했죠. 일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쇠국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바다 해자를 쓰고 그리고 금지한다. 이제 바다로 못 나간다. 섬나라 일본은 바다로 못 나가기 때문에 나라가 딱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쇠국과 같은 것이죠. 막 이런 한 글자로 썼는데 쇠국이란 말 자체는 1801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의 고종실록에는 1896년에 처음으로 실렸다. 그래서 대원군이 쇠국 정책을 쓸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쇠국이란 말은 없었을 것이다. 거의 안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대원군의 쇠국 정책 나오죠. 물론 후대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 시대 그 정책이 쇠국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대원군이 쇠국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쇠국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엥겔베르트 캠프라는 사람이 쓴 일본론, 일본지가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서양에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긴 논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이 논문을 우리말로 해도 이렇게 이게 제목이에요. 굉장히 긴 제목인데 이 사람이 지축중흥이라는 사람이 일본말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이 너무 기니까 이 내용을 보고 자국인의 출국, 외국인의 입국 금지 및 세계 제국과의 교통 금지가 일본에서 꼭 필요한 이유 그런 제목의 글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쇠국론이라고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에서 쇠국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식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렇게 점점 널리 쓰였겠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조선에까지 들어왔다 그런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서 쇠국이란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쇠국과 그리고 예전에 제가 대원군 쇠국 정책이 그때 이 말이 있었을까 그때 공부해본 기억도 있고 곁들여서 쇠국이란 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